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모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민지은입니다. 오전 세션에 이어서 오후에 3개의 세션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세션을 이제 첫 번째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공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소개 잠시 드리면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작업실 세팅으로 바뀌었는데 이곳은 이제 모야는 아니고 모야는 이제 오전에 보여드렸고요. 저희 씨앗재단이 운영하는 TT 섬 안에 있는 TT랩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세션 그리고 다음 세션 작업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예정이라서 일부러 이제 작업실을 배경으로 찾아왔고요. 기회 되신 분들은 나중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 세션이 세 분의 공공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고 도서관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작업실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모야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기획자이자 메이커 그룹 릴리쿰을 모시고 작업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서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또 작업이라는 게 뭔지 작업실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대화하는 시간을 다 이렇게 가지게 될 건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릴리쿰의 물고기 모셨습니다. 네, 릴리쿰 분들은 모두 별명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물고기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고기라고 합니다. 네, 먼저 릴리쿰이 뭔지 그룹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고 실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릴리쿰 궁금해요라는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저희는 2012년부터 놀이 제작 실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온 창작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노는 게 가장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땡땡이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만들기를 통해서 좀 만들기를 뭔가 삶의 방식으로 취해서 환경이나 일상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활동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릴리쿰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내부에서는 이제 실험, 공작, 그리고 출동, 발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나 혹은 실패담이 많습니다. 실패담을 가지고 경험의 오픈소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공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거 필요해.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동은 말 그대로 저희들의 그 아지트에서 나가서 놀이터를 연다거나 워크숍을 연다거나 그런 활동을 출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희들의 생각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판을 한다거나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들을 보면은 여성 청소년들이랑 같이 사물 해킹, 전기 파리채를 해킹해서 전기 충격기를 만드는 네. 워크숍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폰을 이제 요즘은 사설 이런 수리하는 데가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좀 스스로 소유를 하려면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아이폰 자가수리 워크숍을 열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기술과 놀이를 섞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좀 2017년 그 전부터죠. 하루도 그때는 함께 했었었는데 그런 공공 놀이터를 여는 작업들도 열었었고요. 네,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마포구 연남동이라는 곳에서 릴리쿰 스테이지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싶다면 이제 부담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저희들이 그간 이제 알아낸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에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실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의뢰를 받고 나서 이것을 네. 어떻게 이제 펼쳐 나갈 것인가를 할 때 이제 다양한 뭐 리서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공간이 제천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천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들을 인터뷰하고 보호자분들 인터뷰하고 도서관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런 니즈나 욕구들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취합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모야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모야는 어린이들의 작업실인 모야는 어린이들에게 좀 전환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네이밍도 정하고 슬로건도 정하고 그리고 매니페스토도 정했고요. 그리고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들어가는 것 공간, 같은, 네, 네.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No Adult Zone으로 해서 어른들과 분리돼서 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요 4명의 친구들이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릴리쿰 친구들이에요. 네. 네. 실제 가구도 만드시고 네, 네, 그렇게 가구도 디자인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도구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앞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런 고민들이 그 모야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오른손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근데 그 오른손들이 이제 바로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 모야를 실제로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그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야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까지 또 그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 주세요 하고 그 안내를 하는 부분까지 진짜 그 릴리쿰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해졌던 게 왜 모야 프로젝트에 그러면 합류를 하셨는가, 기대하셨던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작업실이라는 부분에 좀 매력을 느끼셨던 건가,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사실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오, 재밌겠다. 이 얘기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공공 놀이터 작업을 이제 했었었는데, 그때 그 판을 까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뭐 다른 놀이터들처럼 뭐 워크숍하는 공간 있고, 예, 뭐 사람들 줄 서가지고 뭐 어디에 참여하고 뭔가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놀이터였는데 그 놀이터를 진행을 이제 1년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놀이는 이런 게 아닌데 지금 놀이터의 방향이 이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아까 잠깐 그 포스터가 나왔는데 놀이터가 미끄덩이라는 네. 네이밍으로 그 간의 놀이터를 이제 미끄러뜨리고 음. 좀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형태의 놀이터로 방향을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줄도 안 서도 되고 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 놀이의 이런 방법 같은 것들도 정하지 않고 막 노는 법을 모르겠으면 어린이에게 물어보자 막 이런 슬로건 걸어가지고 네. 이제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어린이들의 그거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맞아요. 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막 놀이와 놀이가 섞이고 그
막 상자로 젠가를 하라고 상자들을 막 쌓아놨는데 그걸로 집을 짓는다든가 그렇죠. 풍선을 막 잔뜩 깔아놨는데 그것을 이제 터트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놀이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 작업실이라는 판을 깔아주면 어떤 광경이 나올지가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도 그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거였어요. 일단 도서관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어릴 때 책벌레였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거는 책을 이렇게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으면서 만약 나의 일상에서 마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책으로 둘러싸인 이런 구석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모험이 일어나고 있고 상상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업의 성격과 어우러지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실과 도서관을 연관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진행을 하면서 깨달았던 좀 뭐랄까 기획자로서의 네,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저희 활동을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릴리쿰이 뭔가를 활동을 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오는 성인들은 이미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에 동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고 싶다. 당신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에 동의한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들은 일단 난 여기서 놀고 싶어 만들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그리고 회복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지 않아? 라면서 서로 합의하고 지나갔던 부분도 다시 한번 왜 그러면 이것은 그런 걸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린이에게 와닿아야 되니까. 네. 네. 어린이들이 그런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할 수 있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재미있더라고요. 네, 기획자의 네, 네, 네.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희를 지금까지 이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쭉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데 전 좀 인상 깊었던 말이 이게 도서관이 이미 어린 시절 경험에는 다른 공간으로의 진입이었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가 모야 심볼도 이제 그런 그 심볼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로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잠시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서관과 그 작업실이 이미 관련이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해 주신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더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네. 책을 통해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 작업실도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작업이 대체 뭐길래? 라는 이제 질문도 들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작업이 뭡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보통 저는 질문을 받으면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자라고 네. 제안을 하는 편이라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단어는 사실 3개가 있습니다. 작업, 만들기, 공작. 네. 그 릴리쿰을 설명할 때는 저희가 공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2번째 정의를 차용한 거죠. 네, 어떤 네, 네. 목적을 위해서 일을 꾸민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들에게 공작이라는 말은 사실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종이 공작, 그쵸. 종이 접기 공작이라든가 공작 시간.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이곳이 공작하는 곳이야라고 설명을 하면 좀 그 정해진 것을 정해진 방법으로 만든다라는 뉘앙스를 전달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들기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전에서 보시다시피 무언가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기대를 하는 그런 활동은 뭔가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그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꺼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 나가고 그리고 탐구하고 뭐 분해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그쵸.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그 활동에 어울리는 단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작업실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작업이라는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단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 왔으니까 뭘 만들어 가야지라는 그런 태도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상상하는 거, 기획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그러다가 지루해지면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길게 머물러도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네. 바랬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이라는 이름이 붙게 작업실이라는 되었다. 이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단에 사고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게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작업에 대한 그 정의를 딱 듣고 저희 TT선 모야의 어린이들 작업 일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네. 보면은 어린이들이 그냥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앞단의 상상과 사고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방을 만들었는데 맨 끝줄에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바다를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 옆에는 어떤 어린이는 그 종이컵으로 강아지 얼굴이 표정이 계속 바뀌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 강아지도 표정이 여러 가지니까 이제 키워본 거죠. 강아지랑 같이 살아보니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만들기를 굉장히 이제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또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상상과 계획을 끄집어내서 손으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축구 게임을 다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킹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유유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어린이들의 감정들이 일지에 드러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만드는 거라는 게 생각대로 손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난관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작업의 과정이 어린이에게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중요할까?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만든 거겠죠.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모야를 운영하시는 그런 어른을 위해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맞아요. 제작을 네. 해요. 그 제작한 그 매뉴얼에 보면은 그 로리스 말라구찌의 천만에어 100가지가 있어요라는 시가 이제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 시는 지은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맞아요. 거예요. 예전에. 네, 예전에 놀이터 할 때 네. 그때 한번 알려주셨었는데 막 굉장히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이 오른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때 이 시를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문을 번역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는 원래 100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어도, 손도, 생각도, 생각하는 방법도 100가지인데 자라면서 그 사회가 그 100가지의 세계를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거죠. 네.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른들을 만날 때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좀 중심을 두고 릴리쿰에서 있어요. 하실 때. 네, 릴리쿰에서 네네. 어른들을 만날 때는 이제 이미 이 분들이 그런 100가지의 가능성을 빼앗기고 몇 가지만 가진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제 주는데 반면에 어린이들에게
이 작업이라는 경험은 회복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린이들에게서 그런 다양성을 빼앗아가려는 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네. 무기가 되는 그런 네.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음. 실패를 하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려는 그런 세계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어린이들이 이런 100가지의 노래, 네. 100가지의 춤, 100가지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네. 자기 내면에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그 TT섬 모야에서 또 어린이들이 한 대화를 또 이제 가져와 봤는데 네.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이게 TT섬 모야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딱 올라가서 제가 이걸 바로 capture해가지고 너무 어울리는 이 시와 너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100가지의 세계가 어린이에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작업실에서 만들기를 해야지 과학을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작업실이니까 과학을 하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맞아, 작업실이니까 미술도 하고 과학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작업실을 과학실로 쓰고 누군가는 작업실을 미술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가 애정을 갖는 거, 호기심을 갖는 거, 꼭 풀어보고 싶은 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작업실을 통해서 뭔가를 탐색하고 시도하는 거 정말 즐거운 일이야라는 그 호기심을 꺾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작업실의 경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또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 호기심이라는 게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사실 그 모야라는 이름도 그 질문에서 왔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막,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건 어떻게 만든 거야? 막, 이건 왜 이런 거야? 하는데 그런 호기심에서 이제 이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야라는 이름은 이게 뭐야에서 그 발음에서 따온 그런 이름이고, 그리고 모야를 운영하는 그 오른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을 하는 것도 어린이들이 그 호기심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네. 좀 태도를 뭐랄까 가져달라 네, 이렇게 네, 요청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답이다라든가, 이거는 실패네, 이거는 성공이네라는 판단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들의 이제 10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른손 분들에게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요청해달라 이제 요청을 드렸고, 또 그런 그 바람을 담아서 매니페스토도 이제 정리를 모야 했습니다. 선언문. 네, 아마 지금 그 화면에 뜰 텐데 모야 선언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사실 이 모야를 들여다보는 어른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야는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사실 그런 식의 의미를 좀 담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교재도 정답도 없습니다. 시도만 있을 뿐 실패란 없습니다. 못한 작업 없고 잘한 작업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선 누구나 동등한 창작자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이곳을 설명하는 모야 선언문이 있고, 반면에 작은 손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선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이제 참견하는 게 이제 기본 태도가 돼서 막 이거 뭐야? 그만하고 가자. 이런 보호자나 뭐 이제 선생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에게 무기처럼 주제가처럼 주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작은 손 선언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작업의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한다. 쓸데없는지 아닌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망쳤는지 아닌지도 내가 정한다. 만들든지 놀든지 그것도 내가 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작업은 소중하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의 그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그 모야마다 이것을 꼭
이제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이게 이런 그 선언들이 명시적으로 공간에서 보이느냐와 그냥 말로만 전달되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래서 놀이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이 공간의 분위기나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를 전달을 딱 바로 이렇게 강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예,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웃는책 도서관의 모야 운영자분은 네. 어린이들이 들어갈 때마다 저 선언문 중에 하나를 읽고 들어가 꼭 한다고 그래서 네. 거의 이제 각인이 될 수 있게 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진짜 약간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마법 주문 같은 네.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네, 사실 저도 지은님한테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초반부터 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간 진행해 왔던 일들이 대체로 이제 가서 공간을 보고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지를 정하고 오른손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막 이런 식의 그 앞단의 작업들은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는데 이게 조성하는 그 곳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작 그 실제로 작은 손들이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기회가 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러시죠. 네, 근데 지은님 딱 합류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전국의 모야 돌아보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른손들이 아니죠. 작은 손들이 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실 것 같고 너무 이해가 되고 네. 실제 100가지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제 되게 많은 사전의 질문들 중에 보면 대체 모야에서 무슨 작업을 어린이들이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길 수도 있지만 준비한 것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모야 작업자의 9가지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모야 전국을 돌아보면서 17개 이제 모야가 지금 현재 있는데 모야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갔을 때 이제 그 운영자분들께서 이런 작업들을 아이들이 해요라고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신 것들을 모아봤어요. 모아보니 9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무슨 작업이 하길래 9가지나 나와? 라는 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연구자 유형이에요. 연구자의 모습을 지닌 작은 손들은 한 가지 주제를 딱 꽂혀서 그 주제에 꽂혀서 계속 파고 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세종에 있는 범칙인 마을 푸른 작은 도서관인데 자동차에 꽂힌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날은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그 다른 날 또 가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전부 분해해서 또 다른 재료로 새롭게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이제 계속 재료가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3D로 만든 거를 이제 평면에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주제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대구에 있는 햇빛 따라라는 이제 도서관에서는 이 파충류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서 파충류에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니 이게 결국에는 공룡까지 갔대요. 그래서 공룡 연구까지 가서 그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운영자 분들이 놀라워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 또 하나의 영감이 됐구나, 연구의 영감이 됐구나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집가 유형이에요. 사실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수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서 이 수집가 유형들은 매의 눈으로 재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집하는 거에 굉장한 탁월함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수집 자체가 또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재료를 조합해서 본인의 것으로 이제 좀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함께 크는 우리라는 함크라고 부르는 강동구의 작은 도서관인데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운영자분께서 오른손 분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자연 재료를 채집하러 나가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날은 이제 이렇게 채집해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붙여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수집해보는 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말 등장이 많이 모야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인데 실험가입니다. 네. 예, 실험가들은 왜 실험이냐면 나름의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는 세우고, 거죠. 네,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고민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거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당연히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난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또 그런 실패 앞에서 또 경로를 재탐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웃는 책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에서 하트라는 어린이가 어느 날 연을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웃는 책 도서관은 진짜 좋은 게 입지가 도서관 옆에 바로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름지기 실험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친구가 연을 가지고 나가서 이 연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확인을 해보자 했는데 안 날린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너무 무거운가? 종이를 좀 가벼운 걸로 해보자 해서 이제 트레이싱지로 바꾸고 근데 또 안 날린 거예요. 왜 안 날리지? 너무 이게 그 공기의 저항 때문인가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바람이 있는 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소중하게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 보면서 저 과정 옆에 오른손이 계속 계셔 주셨구나. 저 어린이의 가설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있어 주셨구나라는 지점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그 어린이들인데 역시 웃는 책 도서관에 이런 사례가 많은가 봅니다. 네. 네, 종이 전화기예요. 그래서 종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종이컵 전화기 얼마나 들릴까.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거. 네, 그래서 1층 결국에는 1층부터 3층까지 가서 오.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놀이터까지 나가서 했다고 네. 합니다. 최고 기록 얼마나 나왔을지 엄청 궁금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꼭 들어보고 이 네. 친구들 진짜 궁금했어요. 이런 실험들 되게 많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모야에서. 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모방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방가가 무슨 유형이야? 모방이 무슨 작업이야? 실제 어린이들이 모야에서 본인이 모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작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흡수해 봐야 나의 것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만의 관점과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필수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울산의 양정 작은 도서관 달팽이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어느 날 이날은 이제 같이 책을 읽고서 작업을 해왔대요. 근데 이제 그날 읽은 책이 샌드위치 소풍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어떤 어린이가 스티로폼 사이에 풍선을 끼워서 저렇게 무지개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치즈에 늘어나는 네, 거 그래서 같은. 너무 기발하고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모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형태의 샌드위치가 계속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 따라 도서관에서 그 운영자분은 이 모방이 되게 중요해요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례로 드신 게 롤러코스터예요. 구슬을 굴려서 구슬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대유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고양이라는 별명의 이제 작은 손이 이거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니까 되게 많은 친구들의 호기심을 막 받으면서 되게 다양한 모방품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막 보시면 여기 영상이 조금 오. 밝게 나오지만 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뒤에 것들은 이제 다 친구들이 따라 만들어 본 그런 작업들인데 신기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했던 친구는 그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중에 와서 완성된 모습만 본 친구는 자기가 새롭게 그 과정을 고민하고 상상해서 완전히 재해석한 그런 작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험가 유형이에요. 제가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인데 탐험가들은 모름지기 자연 속으로 탐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새로움을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충남 서천의 여운의 도서관인데요. 이따가 연애 도서관 관장님께서 또 나와 주시는데 다음 세션에서 네 여기에 작은 손들은 탐험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엔 개울이 흐르고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자연과 굉장히 가까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모야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연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날 이제 이 어린이가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가서 개울가에 가서 굉장히 심플한 도구거든요. 이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올챙이들을 관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올챙이채와 종이 어항을 만들어서 모야에서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올챙이를 좀 이 안에 이렇게 키워보려고 네.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모야가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 이렇게 도심 속에 있거든요. 네.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연해 도서관은 이렇게 굉장히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놀 수 있고 탐험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엄청. 네, 다음 유형은 좀 작업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스토리텔러들이에요. 네. 이들은 멋진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양한 재료나 도구나 장치를 활용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내는 유능함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로 바른샘 어린이 도서관에 이런 사례가 유독 또 많았는데 도서관마다 좀 다 이렇게 특징이 네,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뭐냐면 스톱모션을 만든 거예요. 스톱모션은 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이 작은 손이 소라라는 어린인데 자기가 와서 이걸 하고 싶다고 이제 오른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막 그 오른손이랑 그 운영자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막 앱을 막 다운 받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움직이죠. 오.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또 네, 이렇게 네. 스톱모션을 만든 건데 이게 스스로 114장의 사진을 찍어서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대를 디자인하고 캐릭터까지 만드는 굉장한 섬세함을 보여줬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바른샘 모야라고 크레딧까지 등장을 하는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재밌죠. 네, 이게 너무 결국 멋있는데요? 뭐냐면 그 모야 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등장해서 여기에 밀가루를 부어서 떡방아를 찢는 장면. 어쩐지 그래서 저희가 달이군요. 뭔가. 네. 그리고 그 옆에 맞아요. 추석이고 추석에 이제 달을 형상화해서 라이트까지 켜는 그런 엄청난 와우.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 작업은 이제 진성이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눈알 나무예요.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눈알 나무가 있어요라는 상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넣어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인류애가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시를 써내려고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모야에서 이런 작업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작업인데 자신만의 북커버를 만들더니 갑자기 그 안에 어떤 어린이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연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날 그 옆에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띄워드린 게 뭐냐면 그 바른샘 도서관의 오른손께서 그날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살아온 우리 삶 참 깁니다. 길고 긴 삶, 하루라도 소중한 시간은 같습니다.라는 엄청나게 철학적인 시를 이렇게 써주셔서 그 오른손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친구에게 나는 오늘도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이 친구가 쓴 다른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집을 만들었군요. 내 시를 만들어서 모야에 비치를 해둔 거예요. 오. 그래서 난 시를 쓰고 난 공부를 하고 난 학교를 가고 난 잠을 자고 난 나의 삶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이런 네, 시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멋진 시를 또 저희도 감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시만 있는 게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네. 네, 스토리텔러에는 웹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만화도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시리즈물을 만드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액션맨이라는 만화를 만들어서 캐릭터 소개 페이지도 네, 있어요. 캐릭터 소개 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르는 액션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요. 여기까지는 조금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업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작업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이 친구들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이 7번째 유형은 기획자인데요. 탐색이나 어떤 하나의 물건 제작을 넘어서 기획자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모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판을 만든 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린이들도 판을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을 만들고 역할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또 일을 도모하는 유형이에요. 작은 도서관 웃는 책에서 주신 사례인데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어린이들이 그 모야 소개하는 판을 이제 벌려서 홍보를 위해서 판을 벌리자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막 어린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막 배지 만들어주고 네. 서로 막 별명 불러가면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막 서로 역할 나누고 다른 친구들 초대해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날 모야를 알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작은 손도 오른손도 굉장히 신났던 네, 시간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장인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장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그 장인이 결국엔 뭘까 했을 때 조금 숙련된 네, 그런 기술자잖아요. 네. 그리고 숙련된 도구 제작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어린이들이 모야 안에서 이런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울산 양정작은 도서관 달팽이에서 주신 건데 제가 울산에 이제 갔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이렇게 고양이가 도서관에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안에서 듀이랑 봉석이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는 게 당연히 행복할 테고 고양이들이랑 같이 잘 지내보고 싶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양이들을 위한 장난감들을 만드는데 거의 장인급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정교해지고 점점 이런 장난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제보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낚시 장난감 이렇게 고양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낚시 장난감들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고양이들과 어떻게 하면 교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무, 뭐 수수깡, 철사, 방울 등을 이용해서 계속 정성껏 또 장인의 키워드는 정성이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고 이 도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양이 장난감 장인이 누구야라고 하면 바로 저는 이들을 소개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잠깐 껴들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저 연구자랑 장인을 구분하는 그건 기준은 뭘까요? 숙련이 아닐까 싶어요. 숙련? 네, 그러니까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네. 탐구라고 한다면 장인은 실제 뭔가 계속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미 고치고 경지에 다다른 건가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연구자도 이제 결국에는 뭔가 장인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그
유형인데요. 이 설계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냥 설계자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티티섬 모야의 이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어떤 어린이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 머릿속엔 설계소가 있어요. 네. 라는 명언을 날려주셨는데 이 설계자들은 뭔가 주제나 그런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형태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굉장히 고민하는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재료를 막 맞게 선별을 이 재료가 될까 저 재료가 될까 왜냐면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선별하고 재료를 선별하고 또 시도와 난관을 감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몰입하고 이런 이제 유형의 작업자들인데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저희 티티섬 모야에는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어떤 단골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또 그거 영감을 받는 또 어린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곳곳에 보여지는 것들이 점점점 저런 작업물이 많아지면서 모방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네. 설계하고 또 구축하는 어떤 구조적인 입체적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다양한 재료를 보시면 뭐 휴지심과 뭐 어떤 저런 골판지라든지 이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구조가 잘 설 수 있게끔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결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재료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게 많이 일어나겠네요.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좀 고난이도의 움직임 요소가 있는 것까지 디자인을 하게 돼요. 저기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 상당 부분은 움직임 요소가 있는 또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저 축구 게임을 네. 나무 집게로 한 게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어린이가 저거 보고 똑같이 모방해서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거를 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거를 완성하기까지가 그래서 좀 깊이 몰두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런 거 작업 한 번 하면은 정말 뭐 1시간 반 이상은 작업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9가지를 네. 연달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9가지로 하는 건 너무 내 양심상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의 한계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여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 말쯤에 이제 모야를 전체를 돌아보면서 저희 모야의 브런치 매거진이 네. 있잖아요. 그 매거진에다가 이 글을 이제 2가지 글로 정리해서 쭉 올렸던 거를 지금 발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모야 브런치 매거진 가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양상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럴 9가지로 것 같아요. 네, 9가지로 당연히 나눌 수 없고요.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고 모야마다 보신 것처럼 모야마다의 색깔도 굉장히 다르고 어떤 데는 실험을 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저런 건축적인 작업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9가지 외에도 제가 고민했던 게 공학자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엔지니어. 발명가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프로듀서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공예가를 넣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시인도 막 고민하고 네. 했었는데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바라는 점은 전국의 많은 모야 운영자분들 또 관심 있는 어린이 작업실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걸 좀 제보를 해주시기를 많이 발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유형을 나눈다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사실 저희 릴리콘 구성원들도 보면은 다 이런 요소들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러
실험가의 기획자, 설계자 이런 쪽에 좀 가깝다라고 하면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집가의 네. 연구자 이런 특성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네네네네. 네, 이런 특성들이 결국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작업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방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어린이들은 이제 모방하는 걸 조금 부끄럽게 맞아요.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거기에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할 때 사실 그 모방이 처음에 뭔가를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기도 시작이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분류해 놓으신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점점 이렇게 장인이 장인급으로? 되어가고, 스토리텔러는 뭔가 점점 기획자가 되어갈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변화 같은 것들이 막 많이 관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뿌듯하시죠, 좀 지금? 뿌듯합니다. 아 역시 어린이들은 알아서 잘해. 막 이런 네, 판을 까신 네. 기획자분의 멘트. 뿌듯함. 네, 뿌듯함이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릴리쿰도 탐험가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명의 어린이가 당연히 하나의 유형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탐험가이면서 연구자일 거고 스토리텔러이면서 설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어린이들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 원하는 만큼 본인이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학원으로 뛰쳐가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네. 그리고 뭐 과정을 겪어보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그 깊이를 가볼 수 있는 그걸 허용해주는 그게 모야가 꼭 지켜가려는 정체성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패를 해도 계속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네네네. 그 제가 또 장치를 많이 마련했잖아요.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고 막 실패가 무가치한 것이다 아니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야만 된다. 네, 라는 그것도 굉장히 그 뭔가를 시도할 때 한 10번 실패했으면은 성공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네, 나에게 재미있는 맞아요. 성공도 과정일 수도 있죠. 네, 성공도 그냥 그 이런 뭐죠? 연구자 같은 경우 이미 한번 성공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작은 손들이 뭔가 마음에 두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의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함이 막 지금 네, 흘러나오고 있죠. 뿜뿜 느껴지는데 지금 계속 저희랑 지금 2년째, 네, 3년째인가요? 이제 3년째죠. 네, 3년차 함께 해오고 계신데 릴리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이런 걸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오른손 분들과 해보고 싶으신 것 혹은 뭐 작은 손들과 해보고 싶으신 것 이런 게 있으세요? 사실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그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주로 공간 조성하고 네.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게 되는 오른손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조금 더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었고 한데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작은 손들이랑 막 신나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아까 그 스토리텔러 친구들, 네. 그런 전국의 모야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러들이 만든 영화를 단편 영화를 다 모아가지고 영화제를 한다거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주제 탐구.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다양한 자동차를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기획자 친구들과 장인과 네. 이런 네, 친구들이 네.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것도 너무 어린이들의 재밌죠. 핸드메이드 마켓 네네네. 막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생각한 건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야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전국의 모야에 이제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여기, 그 다음에 다른 곳, 그 다음에 다른 곳 이렇게 여행을 하게 하는데 릴레이. 네, 릴레이로 이제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저 도서관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모야의 친구들이 이 캐릭터 친구를 위해서 어떤 뭐 집이나 작업을 아니면, 해주는 예, 거군요. 여행 가방 같은 걸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여행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상상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릴리코. 아, 네. 아, 네. 제가 이런 거 뭐 하고 싶어 얘기를 하면 주로 폭주를 하는 타입이어서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네. 작은 손들과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신나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씩 네, 천천히 해볼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사전에 좀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세션별로 좀 나눠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 세션의 작업에 대한 질문들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몇 개를 다뤄보면 첫 번째로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좀 막연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아서 해봐라, 스스로 해봐라 이런 것들을 사실 메시지로 주는 곳이기 때문에 막연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천에서 저희가 이제 모야 작업실을 처음 열고 네네. 나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팀이 한 번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이 모야에 처음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친구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에 포함이 되는 3가지 유형은 이제 이미 지은님께서 소개해주신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한 유형이 뭐였냐면 모야가 모야형이었어요. 아, 대체 여기가 뭐지? 여기가 나는 뭐냐. 누구지?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막 와 우리 이거 해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자처럼 뭐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재료 연구에 막 몰두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작업의 막연함을 느낀다라는 거는 모야가 모야 유형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받는 경험이 좀 적다거나 이 네. 공간이 나의 공간이라는 확신이 아직 덜 들 때. 아직 낯선 거군요. 네, 아직 낯설고 네. 그리고 여기를 막 지금 여기 뒤에도 막 온갖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신기해하니까 꺼내보고 싶지만 왠지 눈치 보이고 네. 이런 친구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웰컴 퀘스트. 웰컴 퀘스트 보이시려나요? 네, 이게 보면은 안에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질문 네. 카드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떨어뜨렸지만 나중에 줄게요. 네. 네, 처음에 와서 이제 이 공간을 좀 활보하기 수줍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오른손이 다가가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주는 거죠. 3장 네. 하나 골라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뭐 맞아요. 쉬운 버전이 있고 어려움. 네, 난이도가 난이도가 이제 조금 있죠. 나뉘는데 좀 쉬운 거는 한 손으로 5개를 쥘 수 있는 재료를 골라서 다른 재료를 붙여서 얼굴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쥐인 친구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을 활보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뒤에 있는 이런 식의 재료바들을 뒤져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뭐랄까 다른 친구들은 보면 엄청난 거 만들고 있는데 나는 얼굴 만들고 있어. 하지만 난 이게 나의 퀘스트인 걸 이런 식으로 좀 오른손도 작은 손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작은 손도 이곳에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는 그런 웰컴 퀘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막연해하는 어린이들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저희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퀘스트라는 걸 좀 고안을 하게 됐고
항상 뭐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낯선 것이 좀 많이 없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좀 찾아질 때까지 네, 그런 지점에서 혹은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좀 뭘 해야 돼? 라는 고민이 들 때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약간 그 오른손에게 드리는 조금 약간의 비밀 무기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셨나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네. 네, 저희가 엄청 디자인에 신경을 썼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 콘텐츠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의 콘텐츠라는 게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이 어떤 의도이신지 모르겠지만 작업실에서는 사실 저희가 콘텐츠라고 했을 때는 재료와 도구, 그 공간 자체가 사실 저희가 콘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 풀을 만들고 도구 풀을 만드시고 또 모야에 전달해주신 역할을 릴리쿰이 해주셨는데 예, 그 기준, 선정 기준 또 그런 이제 모으실 때 어떤 좀 팁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도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린이들을 위한 작업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도 이제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제공되는 것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네. 좀 유사한 도서관에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좀 어린이를 위한 작업실로 운영되는 공간이 있었었거든요. 하자센터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문동에도 있었고 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릴리쿰에서 우리가 신나게 썼던 재료는 뭐가 있었나 이것도 사실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에게 쉽게 주어지는 재료가 아닐지라도 좀 낯선 것이더라도 익숙해지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는 좀 또 작업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DB를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한 재료를 한 방향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확장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하고 네. 그보다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네, 가공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네네네. 예, 그런 원재료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한 100여 가지가 넘는 맞아요. 예, 재료와 도구가 굉장히 들어가 있죠. 많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에 가까운 것들 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제 네. 그런 재료 중심으로 좀 선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저희가 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도구 선정하실 때도 그냥 만들기만을 위한 어떤 자르고 붙이고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또 되게 다양한 도구셋을 또 이렇게 영역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사실 그 작업실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그치기가 쉬운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작업의 과정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험하고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온전히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뭐 일단 관찰하는 도구 같은 것들도 넣었어요. 확대경이라든지 손전등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든가 막 이런 식의 그 관찰 도구들도 포함을 시켰고요. 자도 있고 네. 네, 각도기 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그런 그냥 어린이들이 쉽게 특히 저학년들이 쉽게 접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도구들 소자나 네. 막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네. 기술에 조금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오른손들이 제일 먼저 당황을 하세요. 이게 뭘까? 이게 뭐죠? 어떻게 쓰는 거죠? 하면은 이제 초반에 그 교육
들 때 그 막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곤 하는데 그러면 오른손과 작은 손이 되게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익혀가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재밌을 거라고 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워낙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네.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전자작업 릴리쿰 워낙 또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오른손과 작은 손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작업자의 경지에 올라야 내가 모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 네. 네, 그런 지점도 되게 편안함을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매니페스토에 보면은 그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작업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게 작은 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른손과 작은 손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런 공간에 있으면 오른손이 선생님의 위치를 차지하기가 쉬운데 선생님은 그 단어 자체가 앞서서 이제 뭔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오른손이라고 그 별도의 용어를 만들어낸 게 이분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요구되는 그 역할이 생겨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오른손. 우리보다 조금 키 크고 덩치 크고 예, 조금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못하는 게 있고 내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의 그 동등한 작업자로서의 관계를 생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었죠. 네, 이 그 작업에 대해서 방금 얘기해 주신 이 작업자로서 그리고 또 기획자로서 모야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오신 그 정신이라는 것이 정신, 철학, 네. 관점 이런 것들을 잘 채색하신 운영자분들께서는 일부러 어떤 어린이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나는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한대요. 네. 제가 되게 잘하거든. 저 목공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좀 연결을 해준다거나 네. 작은 손이 작은 손 도와줄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좀 자주 오는 친구들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뭐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고 왔을 때 또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는 항상 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키트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괜찮으냐라는 네. 질문을 또 주셨어요. 굉장히 이건 뭔가 운영해 보신 분이 네, 질문을 해주신 것 그런 것 같거든요. 같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키트 관련 질문은 이 모야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써도 되냐?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초반에는 키트는 좀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키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키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 무조건 순서대로 쌓아야 되는 레고가 있고 그냥 기본 블럭만 모여져 있는 그런 레고가 있는데 기본 블럭이 모여져 있는 레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작은 손이 개입을 해서 자기가 기획한 것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순서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100명이 하더라도 100명이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키트라면 그것은 모야의 정신에는 좀 안 그쵸. 맞지 않나. 네네. 그게 무슨 호기심을 자극할 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흥미를 잃는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키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아니라고 수 생각을 있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타입인데 네. 아까 그런 뭐 연구자 같은 친구라면 자동차를 만들고 몇 개를 만들어 보고 끝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호기심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문제를 던져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이 재료를 많이 썼는데 만약에 모야에 이 재료가 없으면 뭘로 만들 거야? 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는 어떤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다른 뭐 어떤 코스로 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고 싶어? 질문을 계속 네, 질문을 던져주는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궁리하고 해결해야 네. 될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재료를 정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워낙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뭐 패브릭 작업, 전자 작업, 목공 작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도서관별로 아무래도 모방이나 이런 그 친구들끼리의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작업이 많이 일어나면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재료나 도구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제 좀 더 보충을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LED랑 피에조랑 모터랑 네. 이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가변 저항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모양의 건전지라든가 빛 센서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 작업의 깊이나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게 오른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맥락 없는 키트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의 작업에서 조금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지점이 뭔지, 좀 다른 궁리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뭔지를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더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재료나 도구를 주는 네, 것도 추가하는 환경적으로 것도. 조성해주는 네. 방안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좋다. 네. 그러려면 좀 관찰을 좀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오른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오른손에 대한 얘기 다음 세션에 또 이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지금 현장에서 그 이렇게 유튜브 여기 댓글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고 계신데 현장 질문 짧게 좀 두 가지 정도 지금 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모야에는 어떤 유형의 작업자들이 많은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건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겠죠? 네. 지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유형이 많다거나 혹은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 유형이 꼭 나타나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모든 모야의 그 데이터를 다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 조금 특징이 다 다르다. 근데 그게 그 모야의 오른손이 갖고 계신 관심이나 이런 거에도 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모야가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도 굉장히 관심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딱 어떻게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9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100가지가 있겠죠. 10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0,000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이 내가 만나는 어린이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재료와 도구를 추가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뭘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좀 대답을 일부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어린이가 작업을 하다가 조금 더 확장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해주셨고 네.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재료 도구 DB를 좀 더 업데이트를 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막 많아지는데 오른손 분들이 이거를 아까 키트 같은 그런 이제 기준에서 추가해줘도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 영역별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깊은 작업을 원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이제 고려하실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목록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뭔가 이제 요구를 받았다거나 워낙 다양하니까요. 재료의 세계란. 예, 그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뭐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재료 DB에 반영이 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DB를 참조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모야를 아직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DB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그 새로운 재료나 도구를 넣을 때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원재료가 네, 원재료 높은 기준. 네, 그래서 속성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주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르는 재료가 더 많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재료들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그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셔서 너무 비싼 재료는 중요합니다. 네, 너무 비싼 재료는 이제 그 점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사실 가격이나 보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에서는 뺐어요. 만약 그런 재료가 있다면 그런 거 있죠. 뭐 이 달에 하루만 특별히 제공을 네, 한다거나 그런 모야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특별 식으로 재료. 좀 이벤트성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뭐 채집이 많이 일어나는 모야인 경우에는 하루는 채집해온 재료로만 만들어 보기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재활용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그쵸. 좋은 방법이고 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숙련자의 상자라고 해서 재활용 그 재료들을 모아놓으면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활용을 사용하는 하는. 것도 네. 저희가 장치로 마련해뒀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거의 됐어요. 50분까지인데 지금 45분 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 좀 마무리 해보고 싶은데 저희 이 세션 이름이 천만에요 100가지가 있어요 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압축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실이란 어린이들이 상상하고 또 시도해보는 그러니까 수백 가지 누군가는 미술실로 쓰고 누군가는 과학실로 쓰고 그런 수백 가지 시행착오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작업실은 굉장한 장점이 도서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100가지, 10,000가지 되는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작업의 모습이 인정받고 또 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굉장히 가까운 일상에 있다라는 거, 그런 공간이 또 도서관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릴리쿠 물고기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세션은 3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